이번 시간에는요,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포문을 한번 배워보고요, 포문의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문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의 일부분을 반복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중복된 코드가 연속적으로 나오거나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즉 어떠한 규칙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러한 코드가, 자, 그러한 코드들이요, 연속적으로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통해서 그 코드를 반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포문은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번 반복을 한다, 20번 반복을 한다, 이러한 조건, 즉 반복할 횟수가 결정이 되어져 있을 때 이러한 포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의 양식은요, 앞에 포를 적어주시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그리고 코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얘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변수가 필요한데요,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반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변수의 초기 값을 여기서 부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변수의 변수값이 얼마나 되는지, 즉 여기서 조건식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 이 코드를 수행을 하고요, 코드 수행이 다 끝나서 이 마지막 블록을 만나게 되면은 이 증감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변수를 빼주시거나 더해주신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다시 조건식을 검사하게 됩니다. 즉, 이 조건식을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반복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변수를 제어 변수라고 부르고요. 자, 초기식을 먼저 수행하고 조건식을 통해 검사한 후, 즉 이걸 먼저 수행하고요, 요걸 통해서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조건이 차이면 코드를 실행하고 증감식을 수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순서가요, 초기식, 조건식, 코드, 증감식, 조건식, 코드, 증감식, 조건식, 코드, 증감식,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포문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이름을 포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포테스트라고 해주시고요,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New의 클래스, 여기서 포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메인 함수 추가해 주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자,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1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출력을 할 거니까요, println 안녕하세요. 자, 한번 출력했고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10번을 적어줘야겠죠. system.out.println 안녕하세요. 자, 이 5번은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요, 안녕하세요가 총 10번이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게 10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코드가 연속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요, 해당 코드를 반복을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자, system.out.println 다 똑같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코드가 10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 제일 위에 거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자,
그래서 폼은 작성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결과, 제일 처음에 나온 결과를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10번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포 작성해 주시고요. 자, 제어 변수, 즉, 이 반복, 즉, 이 코드를, 내부 코드를 반복시키기 위해서요. 이 수치를, 이거 몇 번 반복할 것인가. 이 반복에 대한 것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를 제어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제어 변수는 여기 내부에서 선언을 하시면은요. 폼은 내부에서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폼은 내부에서 이 제어 변수 i를 여기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변수의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볼 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i가 0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10번 돌릴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10 주도록 하겠고요. i 뿔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i가 0입니다. 자, 조건식 검사하고 하니까 10이 0이 10보다 작죠? 자, 그래서 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행하고 i 뿔뿔을 갑니다. 여기서 만나면 i가 0에서 1이 되겠죠? 조건식 검사하고 수행하고 또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 돌아갑니다. 즉, 조건식이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라. 즉 10보다 작을 동안 돌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i 값이 0에서 9일 때까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에 0이고요. 그리고 증감식이 뿔뿔, 즉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총 10회가, 즉 이 부분이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총 10번이 반복이 되고 있죠. i가 0일 때 이 조건식 처음에 i가 0이고요. 이 부분은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i가 0이고요. 자, 조건식 검사하고 참이니까 이 부분 수행하고 하나가 증가가 되고요. 또 조건식 검사하고 참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수행하고 또 증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즉 i가 0부터 시작하고요. 또 i가 10보다 작을 때 동안 돌아라라고 되어져 있고 증감식이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총 0에서 9까지 그래서 총 10번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수행되고 난 다음에 i는 몇이 될까요? 네, 바로 10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 i가 9일 때 조건 만족하고 수행하고 올라가서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럼 i가 10이 되겠죠? 10이 된 다음에 여기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짓이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즉 마지막 제어 변수는요. 마지막 연산까지 수행을 한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자, systemout.println을 총 100번을 써야겠죠. 자, 1부터 100까지 쭉 아래로 쭉 내려서 출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systemout.println을 한 번만 쓴다라고 한다면은요. 1 \n, 2 \n 이런 식으로 총 100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포먼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출력될 것부터 일단은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가장 먼저 출력된 걸 먼저 작성해 주시면은요, 포먼을 사용하실 때 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작업을 먼저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1을 찍는 거기 때문에 1을 찍겠습니다. 자, 1을 적어주시고요. 100번을 돌릴 겁니다. 자, 포가 인티저 i는 0부터 100번이기 때문에 100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자, 이렇게 해서 100번이 수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가 돼야겠죠. 자,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 찍고, 그 다음 2 찍고, 3 찍고, 4 찍고, 5 찍고, 6 찍고, 7 찍고. 즉, 하나씩 쭉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찍을 때마다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증가가 된다라는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어 변수입니다. 제어 변수도 보시면은 i 뿔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1 더하기 i를 해주신다면은요, i를 해주신다면은, 처음엔 i가 0이기 때문에 그냥 1이 지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증가돼서 오기 때문에 i가 1이 되겠죠. 그럼 2개 더하니까 2. 다음엔 i가 2가 되기 때문에 3. 다음엔 i가 3이 되기 때문에 4. 이런 식으로 제어 변수를 포분 내부 코드에서 응용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반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수행되어진 결과에서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야만 됩니다. 자, 규칙성이 없을 때는 반복문을 돌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출력 결과가 3, 5, 9, 1, 6, 9, 0, 3, 2, 7, 5, 1, 3, 8.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도록 출력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숫자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규칙대로 여러분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규칙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반복문을 돌리실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배열이라는 걸 배우시면은 그 배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을 통해서 어떤 반복문을 통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셔야겠죠. 처음에 3 찍고, 그 다음에 5 찍고, 9 찍고, 1 찍고,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을요, 이 개수만큼 다 써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출력을 해라. 어떠한 규칙성이 있죠. 자, 일씩 증가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규칙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봤던 논리에 관련된 책들, 혹은 아니면은 수열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이나 공부를 할 때 먼저 해당 그 수열의 규칙성을 먼저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해당 규칙을 찾게 되면은 시그마라든가 이러한 수학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문 같은 것도요, 문장에서, 즉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코드 사이에 어떠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포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해서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체 출력되는 결과 중에서, 즉 전체 작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작업을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구단은 2 곱하기 1은 2, 이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system.out.println 2 곱하기 1은 2. 자, 일단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실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이제 전체 작업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system.out.println 2 곱하기 2는 4. system.out.println 2 곱하기 3은 6. 자, 이렇게 쭉 되다가요. 자, system.out.println 2 곱하기 9는 18. 자,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다음에 3단으로 넘어가겠죠. system.out.println 3 곱하기 1은 자, 3.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2단 내부에서 보시면은 요 앞엔 다 똑같고요. 앞에 2자 고정이고요. x 고정이고, 이 부분 달라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자, 규칙성 찾을 수 있나요? 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씩 증가한다라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는 그대로고요. 다음에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총 2씩 증가한다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쭉 2씩 진행이 되다가 3이 됩니다. 또 3으로 가다 또 4가 되고, 4가 되다 또 5가 되겠죠. 규칙성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2단의 출력이 끝나면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를 증가시킨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단부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2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integer 총 9번 반복하면 되겠죠. i는 0부터 i가 9까지 i 뿔뿔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더하기 연산자를 쓰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F로 가겠습니다.
여기다 역슬러시 n 붙여주시고요. 자, 2는 고정이죠. 자, 이 부분 변경됩니다. %t. 자, 바로 처음에 1이 나오죠. 그쵸? 처음에 1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만 일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t하고 여기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2.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쭉 10번이 동작을 하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요, 일씩 증가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i도 일씩 증가가 되고 있죠. 처음에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기 i를 붙여주시면은 i가 0일 때는 1이 되고요. i가 1일 때는 2, i가 1일 때는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죠. 다음에 이쪽 부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 4, 6, 8 이렇게 된다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더하기 자, 2씩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i 곱하기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가 0일 때는 0 곱하기 2는 0이니까 0에 더해줄 거고요. i가 1일 때는 1 곱하기 2는 2이기 때문에 2가 더해져서 4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2단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 보시면은 이 한 덩어리의 수행이 끝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반복이 돼서 출력이 돼야겠죠. 바로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 부분, 즉 앞에 부분만 달라지고 그 뒤에 덩어리는 전부 다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뒤에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반복을 시키도록 할게요. k는 0부터 k가 자 2단부터 9단까지죠. 그쵸? 그래서 값을 여기서요 2단부터 9니까 10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0부터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행하기 작업하시기 편한 그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 곱하기 여기서 10을 주시게 되면은 2부터 10을 주시게 되면은 2부터 9까지 수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이 한 번이 수행이 될 때까지는 2고요. 이게 다 끝나고 얘를 만나면 다시 반복돼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i가 다시 0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요 여기가 3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k를 적겠습니다. 첫 번째 %뒤에 k가 대응되도록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요. 자, 쭉 2, 3, 4, 5, 6, 7, 8, 9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은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 부분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인 이유는 얘가 2단이기 때문에 2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0이면 결과값이 2가 되기 때문에 2였습니다. 3단에선 3이 돼야 되고 4단에선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K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2도요. 2단이기 때문에 2를 적은 겁니다. 3단이 되면 3이 돼야 되고 4단이면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K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9구단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포문을 이렇게 중첩돼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이중 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포문이 하나 더 있으면 3중 포문, 하나가 더 있으면 4중 포문이 되겠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그 부분 내부에서요, 어떠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 자체가요, 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또 그 부분 안에서 또 어떠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규칙성이 두 가지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두 가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하시면,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과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출력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포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내부 코드만 작성한다라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포문은 반드시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부 코드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중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반복문을 통해서 코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포문을 이용하여 처리하시면 되시겠고요. 제어 변수를 이용하시면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내드린 과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